지금 우리는 스마트한 집에 예속되어 있다. 억압도 저항도 없이 삶을 게시하고 공유하고 좋아하도록 지배당한다. 새롭고 자극적인 뉴스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이슈에서 이슈로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존재를 정보로 전락시키는 사회에서 개인은 각자의 이야기, 즉 서사를 잃고 우연성에 휩싸인 채 폭풍 우 한가운데서 부유한다. 정보 과잉 사회는 그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외친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전시하듯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찰나의 장면들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공감 버튼을 누른다. 그러나 그 안에 의미는 없다. 사라져버릴 정보에 불과하다. 무언가를 끝없이 공유하고 타인과 교류하면서도 고립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셀링이라는 자본주의의 달콤한 무기가 되어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한다. 세상으로부터 충격받고 저항하고 간극을 느끼며 자신만의 철학을 쌓아 올릴 기회를 빼앗고 그저 좋아요를 외치게 만든다. 스토리는 서사가 아니다. 스토리, 즉 정보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다음 스토리로 대체되어 사라진다. 반면 서사는 나만의 맥락과 이야기, 삶 그 자체다. 나의 저 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기에 방향성을 띈다. 곧 사라져버릴 정보에 휩쓸려 자신만의 이야기를 잃은 사회.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입력한 정보를 앵무새처럼 내뱉는 사회의 끝은 서사 없는 텅 빈 삶이다. 업데이트 강박에 시달리는 정보 사냥꾼은 지식보다 정보에, 공동체보다 커뮤니티에, 공감보다 정보 교환에 빠져들며 파편적인 스토리를 무한히 재생산한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 현재를 과거와 연결하며 맥락을 이어나가고 있는가? 존재를 망각한 채 자신의 아우라를 외면하고 무작위성에 휩쓸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건 삶이 아니다. 하나의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다니는 연약하고 적나라한 생존이다. 한병철 저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철학적 근거와 첨예한 분석으로 풀어나간다. 왜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갈망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지, 왜 끝없는 불안과 공허에 빠지는지, 그래서 나의 서사는 무엇인지 깊이 사유하게 한다. 서사 속의 존재에 닻을 내리고 싶다면 코앞의 이슈를 좇는 데서 한 발짝 벗어나 먼 거리에서 시선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서사의 회복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을 가능케 한다. 삶은 이야기다. 이야기에는 새 시작의 힘이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이야기를 전제한다. 이와 반대로 스토리텔링은 오로지 한 가지 삶의 형식, 즉 소비주의적 삶의 형식만을 전제한다. 다른 이야기, 다른 삶의 형식, 다른 지각과 현실에는 눈멀게 한다. 바로 여기에 스토리 중독 시대 서사의 위기가 있다. 이야기에서 정보로. 디지털로 된 종이의 숲인 인터넷에는 더 이상 꿈의 새가 살 둥지가 없다. 정보 사냥꾼들이 꿈의 새를 사냥하기 때문이다. 지루함을 허용하지 않는 오늘날의 과잉 활동성 안에서 우리는 결코 깊은 정신적 이완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정보사회는 정신적 고도긴장의 시대를 열고 있다. 정보의 본질이 다름 아닌 놀라움의 자극이기 때문이다. 정보의 쓰나미는 우리의 지각기관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 우리의 지각기관은 더 이상 관조적 상태로 전환되지 못한다. 정보의 쓰나미는 주의를 파편화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기와 귀 기울이기에 필요한 관조적 머무름을 방해한다. 신자유주의와 맞물려 정보체제가 자리 잡는 과정이 억압적이지 않고 오히려 매혹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스마트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명령이나 금지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침묵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마트한 지배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의견, 필요, 선호를 소통하라고, 삶을 서술하라고, 게시하라고, 공유하라고, 링크로 걸라고 요구한다. 이때 자유는 억압되기는커녕 철저히 혹사된다. 자유가 결국 통제와 제어로 전복되는 것이다. 스마트한 지배는 그 존재를 특별히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이들은 자유와 소통의 탈 속에 숨어 있다. 게시하고 공유하고 링크를 거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의 흐름에 예속시킨다. 현대인은 정보와 소통에 도취되어 몽롱하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소통의 주인이 아니다. 의식된 통제로부터 벗어난 정보의 교류에 몸을 내맡긴 상태다. 소통은 점점 더 외부에 의해 유도된다. 자기 자신은 알아채지 못한 채 알고리즘으로 조종되는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프로세스에 예속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블랙박스의 손에 내맡겨진다. 인간은 제어하고 착취할 수 있는 데이터 기록으로 축소된다. 정보체제 하에서는 극작가 게오르크 뷰이너의 말 또한 유효하다. 우리는 줄에 묶여 알려지지 않은 위력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 인형이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힘은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더 이상 지각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섬세해지고 비가시적으로 진화해 갈 뿐이다. 심지어 우리는 이 힘을 자유와 혼동한다. 설명되는 삶. 가속화된 정보 교류 속에서 정보는 또 다른 정보를 사냥한다. 스냅챗은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찰나의 소통을 몸소 보여준다. 이러한 메신저는 디지털의 시간성을 가장 순수한 형식으로 드러낸다. 오로지 순간만이 중요하다. 스냅은 순간적 현실의 동의어나 마찬가지다. 그도 그럴 것이 스냅은 잠깐 지나면 사라진다. 현실이 스냅으로 쪼개진다. 이로 인해 우리는 안정적으로 시간적 정박을 이룬 곳에서 떨어져 나온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스토리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은 어떠한 서사적 길이도 보이지 않는다. 일련의 순간 포착일 뿐이며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들은 빠르게 사라지는 시각적 정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인스타그램의 광고 슬로건은 이렇다. 일상의 소중한 순간을 스토리로 올려보세요. 스토리는 보통 재미있고 가벼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24시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시간 제한은 특별한 심리적 효과를 일으킨다. 수시로 변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해 더 많은 소통을 향한 미묘한 강박을 만든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이야기의 0점에 위치해 있다. 이들은 이야기 매체가 아닌 정보 매체다. 서사적으로가 아닌 첨가적으로 작동한다. 여기서 파악되는 정보들은 하나의 이야기로 응축되지 않는다. 인생의 이벤트를 페이스북 프로필에 어떻게 만들거나 편집하나요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것이다. 정보를 클릭하고 좌측의 중요 이벤트를 클릭하세요. 삶의 사건들은 단순한 정보로만 취급된다. 그것들로부터 어떠한 긴 이야기도 직조되지 않는다. 이들은 서사적 맥락 없이 그저 접속사로 연결된 채 나열된다. 사건의 서사적 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성찰적 서사와 살아온 이야기의 응축은 전혀 가능하지 않으며 요구되지도 않는다. 디지털 플랫폼의 기술적 장치마저도 시간 집약적이고 서사적인 실천은 허용하지 않는다. 디지털 플랫폼의 기술적 장치는 전체 삶의 기록화에 쓰인다. 즉, 삶 자체를 모두 데이터 기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모일수록 그 사람에 대한 감시와 제어는 더 잘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더 잘 착취된다. 자신이 그저 노는 중일 뿐이라고만 믿는 포노사피엔스는 실제로는 완전히 착취당하고 제어당하고 있는 것이다. 놀이터로서의 스마트폰은 디지털 파놉티콘임이 드러났다. 자전적 이야기는 지난 경험에 대한 후속적 성찰, 즉 기억에 대한 의식적 작업을 전제한다. 그러나 데이터와 정보는 의식을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 이들은 우리의 활동을 성찰하고 해석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러한 성찰로 필터링되기 전에 곧장 모사해버린다. 데이터의 품질은 의식이 덜 포함될수록 좋다. 이러한 데이터는 의식에서 벗어난 범위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한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여금
사람을 샅샅이 살피고 성찰적 층위로 가기 전에 행위를 제어하는 것을 허용한다. 일명 셀프 트래킹을 할 때는 이야기하기의 자리를 계산이 완전히 대신한다. 여기서는 순수 데이터가 생성된다. 퀀티파이드 셀프의 모토는 숫자를 통한 자기 이해다. 이것의 신봉자들은 이야기, 기억, 성찰이 아닌 계산과 숫자를 통해 자기 이해에 도달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 몸의 심박수, 혈압, 체온, 움직임, 수면 프로파일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다양한 센서를 부착한다. 심적 상태와 기분은 주기적으로 기록된다. 전체적인 일상활동에 관해서도 면밀히 기록된다. 첫 번째 흰머리를 발견한 날도 기록되어 있다. 전체 삶의 기록화에서 아무것도 탈락되어서는 안 된다. 이때는 아무것도 이야기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저 측정될 뿐이다. 센서와 앱은 언어적 표현과 서사적 성찰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그래픽과 다이어그램으로 보기 좋게 요약된다. 그러나 이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자기는 양이 아닌 질이기 때문이다. 숫자를 통한 자기 이해는 신화 속 키마이라와 같다. 이야기만이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 나는 나 자신이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나 숫자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수치적 서사라는 표현은 모순이다. 삶은 정량화가 가능한 사건들로는 이야기될 수 없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서사의 위기에서 가져왔다. 오늘날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도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실시간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유튜브와 SNS로 짧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길고 느린 호흡으로 내면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 따윈 없다. 온종일 자극적인 스토리를 소비하느라 바쁘다. 반짝하고 사라질 스토리는 그 어떤 삶의 방향도 의미도 제시하지 못하기에 서사의 위기는 삶의 위기로 직결된다. 저자에 따르면 인간은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이동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삶 전체를 연결하며 자기만의 맥락으로 나아갈 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이야기만이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철학자 한병철이 이번에는 빠르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슈만 좇느라 정작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스토리 중독 사회를 고발한다. 한병철은 우리가 억압도 저항도 없는 스마트한 지배체계에서 자기 삶을 SNS에 게시하며 정보화하도록 조종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름다운 꽃을 봐도 감동을 온전히 느끼며 내면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는데 그치며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유한 이야기를 잃은 사회, 내 생각과 느낌을 말하지 못하고 입력한 정보를 앵무새처럼 내뱉는 사회의 끝은 서사 없는 텅 빈 삶이다. 당장 자신만의 서사를 회복해야 한다.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이야기만이 인생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현 시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삶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길 바란다.